양재원 회장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 고향은 대구는 아니고요. 고향은 합천군 청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 와서 평리초등학교 평리동에 좀 다니다가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다시 합천으로 갔어요. 근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버님 계실 때는 곡식 장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밥 굶을 때 저희는 쌀밥을 먹었는데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빚밖에 없었어요. 제가 받은 거는 옥편 하나 상속 받은 거고, 그래서 어머님이 대구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시 금단동이라고 북구에 금단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장에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있었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대구 문성초등학교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는 북중학교, 대구 북구에 3회입니다. 북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고등학교 학비가 없어서 그 당시는 상고에서 인문계로 바뀌고, 제가 1회입니다. 협성고등학교라고, 원래는 협성 상고였죠. 근데 그때 신진우 이사장님이 학비를 면제해주겠다. 돈으로 치면 한 300만 원 될 겁니다. 그 학비를 면제받고 협성고등학교를 특설반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좀 우수한 성적들 많이 왔습니다. 제 동기들은 서울대 한 17명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은 서울법대에서 학사, 석사, 그 다음에 박사 수료까지 다 했는데, 그 후에 로스쿨 생기면서 영남대 우동기 총장님이 그때 영남대도 로스쿨 해야 되니까 좀 와달라고 해서 영남대에서 교수로 한 5, 6년 있다가 교수하니까 처음에 실무 강의할 때는 수입이 많았는데 너무 월급이 적으니까 좀 몇 년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로펌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15년부터 좀 방송을 종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있는 초, 중, 고, 그리고 영남대 교수까지 상당히 오랜, 거의 고향 합천보다 훨씬 오랜 인연이 있고요. 대구 경북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지금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호국의 도시죠. 아마 대구 우리 다부동 전투 백선엽 장군 워낙에 다 아시겠지만, 과연 대구 경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했을 것인가. 이런 호국의 고향에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구 경북 하면 바로 정신 문화의 수도다. 안동이죠. 안동에 가면 태계 이황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강의할 이재명 같은 게 도련변이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독특한, 이재명은 그때 고향은 안동인데 아버지가 담배 수리에도 다 도리집고 도박에다 날리고 피해가지고 야만 도주한 거 아닙니까? 그런 특이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그 태계 이황, 저희 고향에 합천에는 남명조식이나 정인홍 이런 부기도 있지만, 우리 남인하면 안동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주에 가면 양동 마을 있죠. 거기도 회제 이현정이나 워낙에 유명한 대학자들이 따라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이게 바로 대구 경북이 아닌가. 이런 저는 항상 두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하고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구 경북의 1인당 GDP가 작년에 2만 1,000불이네. 우리나라 전체는 3만 5천 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불했나. 제가 그래도
대구방이 그랬는데 요즘 기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법치 파괴라고 잡았고요.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는 자료에 있는데 자료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말로 할 수 있는 말로 하고 자료 이제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법치라는 게 뭐냐? 법치라는 게 뭐냐? 이걸 보면서 세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법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제 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말하는 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제 소신껏 저는 항상 이 법치는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치라는 건 뭐냐? 어느 검사가 수사하나, 어느 판사가 재판하나, 항상 이 같은 사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믿음, 이게 바로 법치다. 예를 들어 이제 유창훈 같은 판사가 또는 박병건 같은 판사가 재판을 때기 황당한 결론이 나오면 그럼 이게 판사마다 결론이 틀릴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이런 이게 법치가 아니다. 법치라는 것은 항상 어느 검사든 어느 판사든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법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는 거는요. 첫째는 이재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는가 이걸 첫째 비교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조국하고 이제 김태우, 물론 이제 요즘 김태우 후보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만 과연 이게 법치에 맞는가, 이게 공정한가. 그리고 이제 이 교재에는 없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게 테러, 오늘 40대의 약간 정신질환자인지 40대의 주거침입한 분이 구속됐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더 탐사나 이런 게 가짜로서 이자들은 두 번 영장 기각되는데 이게 공정하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테러와 관련해서 두 사건, 이게 법치에 맞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만약에 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재명의 영장 기각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너무 황당해서 제가 유창훈의 판결문 핵심을 써놨고 법조문으로 일단 이제 과연 이재명 기각이 맞는가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유창훈 판사가 쓴 거 보면요, 위정교사는 이제 소멸이 된다. 소멸된다. 이 말은 이제 영장 사유의 범죄가 소멸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래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위정을 교사한 게 증거인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위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증거를 없애버리는 거, 핸드폰을 망치로 부순다. 또는 이 컴퓨터를 부수거나 이제 숨겨버린다. 이런 게 증거인멸 아닙니까? 아니, 위정 교사를 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게 첫째 비판이 있고요. 더 황당한 게 백현동입니다. 백현동에 보면, 아니, 제가 원문을 그대로 써놨어요. 백현동에 보면 모든 서류를 볼 때 이재명이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런데 직접 증거 없어가 소명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럼 이게 뒤에 조문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뒷페이지 조문에 보면 구속의 사유는 이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다. 결국은 이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명된 거예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창훈이 빨리 쓰다 보니까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소명이 안 된다. 이거야말로 이 자체 논리 모순이 아니냐. 이런 게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성범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성범동이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니, 이재명의 비서실장 청준호가 서류를 다 빼돌렸어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박찬대가 이화영이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회유합니다. 그다음에 이화영의 40년 친구 이부인을 만나서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 가서 남동 부리고 자필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재명이가 직접 했다는 걸 어떻게 검찰이 입증합니까? 그거는 그냥 개입했다고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이걸 어떻게 검찰이 증명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서 마치 증거인멸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을 하고 있는 정말 답답합니다. 물론 영장 기각된 데서 끝이 아닙니다. 영장 기각되고 구속된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희정이도 성범죄 영장 기각됐지만 처벌됐죠. 그 다음에 우리 허위범 특검이 김경수도 기각됐지만 결국 최종 2년 받았죠. 그 다음에 조국도 기각은 됐지만 실형 2년 1심에서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재명에 대해서입니다. 결국은 오늘 제가 정말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나님께 뒤에서 받았지만 위정조사를 따로 떼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이걸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이 대장동 미래대표실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위정조사는 단독 판사가 하면 몇 달이면 결과가 나올 텐데 이걸 몇 년 동안 결과 안 나오게 대장동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럼 대장동 미래대표실은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럼 위정조사도 결론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김정중이가 누구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지법이 판사를 표결했을 때 2등한 사람을 법원에 앉히는 김명수의 최초들 아닙니까? 이재명을 어떻게든 총선 전에 결과 안 나오게 하려고 간단한 위정조사 사건을 대장동 미래대표실 병합을 시킵니다.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저녁에 속보를 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거. 이게 과연 법치냐? 그분나라 유창호가 누굽니까? 대정부 서울법대 대법원이 권순일의 직계 후배 아닙니까? 권순일의 50억 클럽에 대법관하고 퇴직하자마자 연봉 2억 4천 애는 차량 유지 기록까지 매월 670만 원. 이게 권순일의 최측근이 유창호인데 아니 국회에서도 표결로 통과된 걸 일개 판사 한 명이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게 과연 법치냐? 이런 영장 기각은 불복할 방법도 없는 이게 불복도 못해요. 재청구에는 방법도 없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결국 남은 거는 믿을 거는 수원지검 오늘 국정감사할 때 이정석 차장에 대해서 또 김의겸이가 당신 처가댁에 골프장이 있는데 위장적인 게 아니냐 또 자료를 빼가지고요. 아마 이정석 복싱선수 검사 수원지검의 2차장 검사가 팀장이에요. 근데 처가댁이 좀 부자인가 봐, 검사니까. 골프장이 있는가 봐. 근데 처남이 골프장 하는데 처남이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하니까 처남댁이 모든 자료를 김의겸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혼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인 이혼하니까 자료를 다 갖다 준 거예요. 카톡 자료를. 거기에 보니까 이정석 검사가 교육 때문에 혹시 위장 전입이 있는 게 아니냐 주민등록 등본가 있어가지고 오늘 떠들었잖아요. 그 이정석 검사가 진짜 강골 검사거든요. 원래 복싱 선수 진짜 선수였어요. 그때 몇 개 검사가 됐거든요. 옛날에 동부지검에 있을 때 유재수 오늘 다루지만 유재수 수사하고요. 그다음에 수원에서 옛날에 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거 수사한 강골이에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검사인데 근데 최근에 중앙지검의 공정거래 부장할 때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생체 사이를 끝까지 수사해서 한차의 회장 구속을 시켜가지고 좀 씁쓸했는데 근데 수사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수원지검의 책임자로 지검장이 신봉수 그 다음에 2차장 이정석 이래가 제가 보기에 믿을 거는 이제 이재명이 잡는 믿을 거는 수원지검밖에 없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의 정금을 추가 수사하고, 그 다음에 그 배소연 씨가 쓴 법인카드, 이게 바로 이 권익위에서 재수사로 보낸 거거든요. 이걸 이제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쪼개기 후보, 이런 게 세 가지 됩니다. 이걸 이제 묶어서 다시 한번 이게 영장의 승부를 봐야 된다. 지금 이게 이원석 총장 자꾸 이게 한 번 더 영장 치다가 기록되면 여기 탄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쫄아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닙니다. 검찰은 이 기계 있게 다시 한번 이게 영장을 쳐야 돼요. 우리 중앙지검의 역사를 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큰 사건에서 영장 재청구 안 한 게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없대요. 제가 검사한테 들었습니다. 저는 또 기각 이게 겁내지 말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쪼개기 후금, 그 다음에 법인카드, 이걸 이렇게 묶어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한번 이렇게 영장을 재청구해라. 수원에서는요, 영장 발부율이 100%입니다. 수원이 김성태, 박용철, 안구수, 경기도의 신목경화협력국장, 이화영은 1년 6개월만 지금 3번 연장됐잖아요. 지금 여기 수원에 가면 발부율이 100%입니다. 오늘 여기 이화영이가 재판 거부하겠다. 자기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급인지 재판 거부하겠다고. 야, 왜 영장 2번이나 연장하느냐. 이러고 이게 또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이재명의 기가, 이거는 도저히 그 법치에서 다른 사건과 형평을 볼 때 납득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이게 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범죄가 뭐냐? 이런 게 아무도 잘 설명을 못해요. 일단 이게 최서원 씨, 제가 뭐냐 하면 그걸 잘 몰라요. 옛날에 그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도록 떠들더니 지금 이게 최서원 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어요. 이게 이완이들 뭐 들어간 거 하고, 뭐 이렇게 어떤 말을 몇 마디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잘 몰라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구속할 때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니까 특별하게 뭐 부탁하거나 뭐 이게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 부탁하고 돈 주고 이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이 말은 이게 삼성의 승계가 포괄적이지 구체적인 거는 부탁이 없어.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 현황과 관련해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게 완전 궁예의 관심법이죠. 궁예의 관심법. 그러나 그게 결국은 최서원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 처음에는 그게 뭐 공동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공동지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안 되는 게 그냥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뇌물로, 3단 뇌물이 아니에요. 직접 뇌물이 엮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 매일 하는 말이, 이런 게 매일 하는 말이, 너 뭐 쌍방울에 내가 4인분밖에 없고 내가 이게 뭐 이렇게 10원하는데 받은 게 뭐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근데 쌍방울에 이재명 변호사들이 쌍방울에 사회에서만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변호사 중에. 그 다음에 이재명 밑에 있던 공무원까지 8명이에요. 8명이 쌍방울에 가서 사회에서 하면서 1년에 몇천만 원씩 공짜로 받는데 이게 이재명이 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면 지가 변호사비 대신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쌍방울에 800만 불 대납이 자기가 이게 북한 가려고 북한에서 이게 헬리콥터도 띄우고요. 뭐 차량도 필요하니까 깎아가게 300만 불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500만 불도 경기도가 줄 거 스마트팜 대신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가 받은 거하고 뭐 다르냐면 자기가 이게 북한 가려고 줄 돈을 김성태가 이게 대신 어렵게 구해가지고 룸사롱 사장한테 돈 빌려서 어렵게 자기 개인돈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쌍방울 사업이면 쌍방울 돈으로 주지 왜 개인 돈으로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게 이재명은 기각이 되고 정말 이게 10원 하나 안 받은 박근혜 대통령 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게 법치냐? 이게 공정하냐? 이런 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나 봐요. 아직 이재명이 별명이 제가 찌찌푸스라고 왜 별명을 짓는데 자기는 이 시지푸스라고 죽을 때까지 계속 운명이 뭐 수사받는다. 판사님 제가 50년 살 것 같다. 왜 이렇게 떠드는데요. 앞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많아요. 저 성남지청의 정자동 황교 힐튼 호텔 5단계 올리준 이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배소연 비서가요.
건물이 대체입니다. 그것도 선거 때마다 아파트, 그 다음에 법원 앞에 3천 건물, 그 배수인이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변호사 사무장이 여직원 월급 얼마입니까? 이걸 수사하면요, 저는 언젠가는 이재명 구속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떠나서요, 우리나라 무죄 확률은요, 100건 중에 10건입니다. 0.3%가 무죄 확률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사건은 몇 건이냐? 우리가 사건을 헤아릴 때 어렵습니다. 형법에 법률 전문가도 있겠지만 형법의 죄수는 범죄가 몇 개냐? 이게 구별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법인카드 100%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포괄 1점이야. 그런데 성남FC가 제일 수사가 잘 되는데 성남FC가 기록이 제일 많아요. 3기록이요. 그거는 거의 400건 가까이 엄청나게 기록이 많아요. 근데 성남FC 같은 거는 범죄가 많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 받은 거, 두산 받은 거, 그 다음에 푸른미래 받은 거, 차병원에 받은 거, 이거는 경합범인에서 4건이 되는데 다 무죄 받는데 한 건만 유죄가 되면 10년 이상입니다. 뇌물은 한 건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선거범도 김문기 몰랐다. 또는 백현동은 국동 협박이다. 그럼 이게 2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장동도 배임하고요. 4,895 배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886억. 그거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랍니다. 그것도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보면 이재명이 기소대가 재판받으면 10개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한 개가 0.03, 3%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곱해보니까요. 계산기가 에러가 떠요. 에러가 떠요. 계산기 계산을 못해? 이 말이 다 무죄받을 확률은 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지금은 우라통이 터지고 힘들고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반드시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허위범 종결 특별히 허위범 드루킹 특검 이때 똑같거든요. 불구속에서 결국 2년 받았잖아요. 김정수가요. 그때 제가 2020년 11월 8일까지 신문에 대량 인터넷 꽤 큰 신문이에요. 2020년 11월 8일 서정기 전복 후배라고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법원에서 최종 2년 김경수 형을 선고됐을 때, 그때 제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작을 질타하면서요. 그때 허위범 특검님께 제가 글에 감사 글을 쓰는 게 있어서 한 2-3문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신문에 제가 쓴 글이고 오늘 마침 특검님 오셨기 때문에 두 구절만 제가 읽어보면요. 먼저 인적 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조용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정권의 치부를 가감없이 파헤친 허위범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처음 특검이 처한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공소시효나 수사기능 등 시간이 쫓기고 초등수사 부실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디지털 정보 확보, 보존 작업도 부실했다. 초기 검경의 부실수사, 넉장수사, 은폐수사, 꼬리자르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로 이미 중요 증거가 하나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특검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결코 권력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오로지 팩트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담대히 나아가 민주주의의 적들을 단호히 단죄했다. 부디 특검이 법치 수호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전락한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해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때만 이게 대법원이 김명수니까 이렇게 제가 쭉 특검의 경과나 이런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허위범 특검범처럼 이런 분이 한 분만 있으면 이재명이 하나님 못 잡아야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게 한동훈 이원석 총장국이 동기지만 27기, 제가 알기로 27기 중에 근무 고가평가 1위가 이원석이고요. 2위가 한동훈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분은 이제 한 5등쯤 된다고 사이가. 그게 옛날에는 다 이게 근무 평정이 있거든요. 근데 역대 최강 투톱 아닙니까? 동기면서 어떻게 특수부 검사가 총장과 장관을 동시에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최강의 조선제일검이라는 최강의 투톱이 이재명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 좀 이게 답답하긴 합니다. 정말 이게 도가니든 지적기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별별 방법으로 처음에는 국회에서 부결해가 대장금이라는 것이는 못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까지 통과했는데 유창호에 만나게 됐죠. 지금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략으로 보면 제가 이제 총장 측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사를 제일 잘한 게 성남 FC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록도 제일 많아요. 20만 쪽 중에 그게 아마 제일 많습니다. 대장동보다 2배입니다. 성남 FC가. 원래 이게 낮은 층일수록 열심히 합니다. 중앙지검보다 수원지검이 더 열심히 하고 수원지검보다 성남지청이 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야지 이게 자기 승진하고 위로 올 테니까. 근데 그걸 왜 병합시킬까? 그냥 FC만 가지고 성남지청에 영점 치면 발부될 수도 있고 지금쯤 재판이 끝났을 텐데 거기에 왜 병합시키냐? 저는 이게 병합은 피고인한테 특혜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좀 미스가 없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끝나야 끝난 겁니다. 아직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영장 기각됐다가 구속된 사람 제가 사례 엄청나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이게 더 검찰에 힘을 실기 좀 더 기대해봐야 된다. 이런 좀 제가 검찰 대변인처럼 보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지연 문제. 이게 오늘 또 터진 부분인데요. 야, 이재명이가 진짜 여러 가지 법률 얄팍한 지식으로 알고 우리들이 빠져나가는 걸 거꾸라지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 법률 중에 많이 봤는데 거의 랭킹 3위가 조꾸라지입니다. 조꾸라지는 게 조국이 그것도 법률가예요. 교수니까 변호사 시험은 떨어지는데 자기가 사법고시 받아 떨어졌다 하니까 강명석 변호사 고소를 하겠다고 자기는 사법고시 본 적이 없는데 왜 시험 받아 떨어졌다니. 아니 조국이가 사법고시 안 받겠습니까? 봤는데 떨어지는데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처음부터 사법고시 뜻이 없이나 이러지. 저는 강명석 변호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실제 조국의 집사 변호사가 최강욱이는요. 사법고시 여러 번 떨어지가 군법무관 시험 돼가지고 군법무관 하다가 변호사잖아요. 그때 제가 사법고시 볼 때 군법무관 시험하고요. 커트라인이 10점 이상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3위는 조꾸라지고요. 조국이가 법정에서 몇백 번을 갖다가 진술 거부하잖아요. 물으면 거부합니다. 물으면 거부합니다. 원래는 포괄적인 정은 거부권 없어요. 잘 들어보고 대답할 건 대답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면 거부해야 되는데 아니 들어보지라고 거부합니다. 이게 법을 물어가는 게 조국이 아니고 재판에 조꾸라지. 그 다음에 이꾸라지입니다. 이재명 이꾸라지. 그럼 이게 진짜 1등은 누구냐? 제가 보기 문꾸라지인데 그걸 좀 이따가 문꾸라지 문제는 본격적인 수사가 총선이 될 테니까 이런 게 얄팍한 이재명이가 별의별 방법으로 재판을 끌고 있어요. 거기에 사법부가 판사가 논란하고 있습니다.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무슨 위정조사만 빨리 좀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위정조사만 떼가지고 우리 불리기소 원칙대로 기소를 했잖아요. 이걸 다시 중앙지방법원장 김정준이가 대장동 위례 것이 붙여버린 거죠. 그럼 이게 결과가 놀 게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법원도 논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특히 저는 재판 지역 중에 대표적인 이균용 대법원장을 낙마시킨 이것도 아마 35년 전에 우리 한 번 외에는 거의 없었죠. 이걸 부결로 당론으로 낙마시켜버린
왜냐하면 이게 이균용 후보자가 공약 중에 대표적인 신속한 재판하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균용을 달리면 그럼 이게 판사들이 재판을 막 끌어도 대법원에 통제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작전입니다. 이번에 또 한 명 또 날릴 것 같아요. 지금 별의에서 5명 추천했거든요. 뭐 그중에 이제 존경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또 추천했는데 이번에 임명하면 또 이점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한 번만 더 날리면 다음에 1월 1일 날 안철상 합쳐서 되죠. 안철상 대법원장 대행이 물러납니다. 그럼 여기 누가 대법원장 대행하느냐? 바로 이 김명수비의 제가 방송마다 명수비의 선수이다. 김선수 이자가 이게 좌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김명수는 한참 이게 기억이 낮아요. 김선수는 재학 중에 학생운동하다가 뭐 재직도 당하고 원래는 이제 조영래 변호사실에 또 사무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때도 사법개혁 비서관 하고요. 그 다음에 민변회장을 오래 하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때 판사를 안 해본 최초로 대법관이 된 이게 김선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 달에는 김선수가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행이 그랬잖아요. 대법관 추천 안 하겠다 부인걸. 근데 2월 달에 판사 인사를 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판사 인사를 만약에 김선수가 한다 이러면 이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재앙이. 따라서 저는 만약에 대법원장 자꾸 부결시키는 게 김선수 대행으로 가서 인사를 2월달에 우리가 이게 장악하자 이런 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뭐 단식 호소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재명이가 이제 뭐 단식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국회에서 할 때도 밤마다 자면요 아마 이제 김현지라고 있잖아요. 지금 수석보좌가 있는데 사실상은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냥 보좌관 이상이 아니냐. 더 이상 말하면 이게 또 명예훼손이 맞으니까. 김현지가 이게 보통 제가 목격자 많이 했어요. 옛날에 세월호 때 이재명이 텐트에 단식할 때도 텐트 문을 열어봤더니 김현지하고 둘이 그냥 딱 앉아있더라. 이런 이야기니까 이걸 못 팩트니까. 지금 이게 그때 뭘 안 줬을까요? 실제 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성심병원인가 여기 있잖아요. 실려갔을 때 소변검사들이 정상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좌파들이 있는 녹색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이게 좋은 하얀 거 봤잖아요. 물이 아니고 하얀 모든 게 비타민부터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이걸 먹은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근데 이자는 어떻게 항상 뭐 지원 유세도 하고 국회 가서 표결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재판할 때만 아픔, 재판할 때만 아픔. 이런 게 선택적 건강? 정말 이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마다 이재명의 단식은 기록 말살이게 처해야 된다. 옛날에 로마시대 황제가 제일 폭군일 때 가장 큰 형벌이 뭐냐? 모든 기록을 말살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재명의 단식 기록은 역사에서 빼야 됩니다. YS가 23일인데 최고인데 자기는 24일 했다. 이 YS 기록 깬 거 아닙니다. 이 기록을 말살해야 되고요. 옛날에 정청래도 24일 단식인데 그때 단식할 때마다 까만 차에 올라가길래 그 기자가 숨어서 봤더니 밤마다 차에 가서 뭘 먹으면서 담배를 꺼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도로에 함부로 버리고 과태료 고발해가지고 정청래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게 무슨 이걸 가지고 재판을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재판이에요.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만 넣으면 배지 날라가, 당대표 날라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434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100만 원만 넣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면 1심만 넣어도 1심 존중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심만 넣어도 2심, 3심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든 선거법 재판을 끌어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단식 때문에 2번 연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게 무단으로 연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국감 간다고 왜? 건강 안 좋다면 허가 안 해주니까 국감 간다고 판사를 거짓말 쳐가지고 무단 안 가고 그 다음에 국감도 안 가버렸잖아요. 판사까지 사기치는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강주태 판사 같은 더 문제라고요.
34부. 그게 조문이죠. 공직선거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문을 적어놨습니다. 보십시오. 207조 보면 제목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 이렇게 있잖아요. 선거범과 공범의 재판은 다른 재판이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판결 선고는 1심은 6월, 2심, 3심은 각 3개월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아니 제가 이게 저도 법학자지만 법에 반드시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봅니다. 법이라는 게 원래 가행규정이에요. 법이라는 게 지키는 게 도덕하고 다른 게 강제성이에요. 얼마나 이 판사가 법을 안 지키면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목이 가행규정이잖아요. 이걸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한글도 못 읽는 게 이게 법원입니까? 이게 판사입니까? 아니 가행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읽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법리 해석할 때 어떤 해석도 법률의 문헌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딱 명확하게 되는 거는 그 벗어날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물리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에도 불구하고 강주태가 2주마다 한 번씩 하고, 이 강주태가 전라도 해남이거든요. 전라도 해남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재판하고 계속 이걸 끌어주고 있잖아요. 정의는 필요없이 별의별 유동규를 정의 4번 불렀잖아요. 쓸데없는 거 계속 물어 시간의 저녁 때문에 또 가버려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4번이나 넣어가지고 지금 12차 공판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1년이 넘었어. 1년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1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송가족이 강주태를 징계하라, 강주태를 탄핵해라 이렇게 주장. 법을 어기면 판사가 탄핵, 그게 탄핵사예요. 그 다음에 그게 징계사입니다. 아예 노력도 안 하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재판했잖아요. 근데 왜 2주에 한 번 하냐고요. 제가 다른 선거법 재판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이 보통입니다. 6개월 내에 끝내려면 일주일에 2번. 근데 강주태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든 1심이 총선 전에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게 강주태나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까? 별의별 기상천외 이쁘라지. 야, 항상 이게 저보다 한 번 앞서가더라고. 저도 이게 방송하면서 좀 이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제가 이재명보다 한 번 앞서가서 좀 꼼수를 예측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재명을 따라다니니까 좀 방송하면서 이게 제가 스스로 부끄러운데 워낙 기상천외 방법으로 재판을 끄니까 단식으로 2번 연장해, 또 이게 거짓말로 국감 간다고 연장해. 그리고 이게 2주에 한 번씩 판사하고 공매서 해. 이러면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런 그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방금 위정교사라고 기대했는데 이것도 이제 가버리고 선거법이 1심 전에 안 오면 정말 이게 총선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정말 이게 좀 암울한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면서 좀 이제 그 행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하나 드렸는데 그 위에 70도 안 보세요. 이재명이 구속 사유가요. 아까 이재명이 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백현동하고 위정교사. 근데 이 구속 사유가 이재명의 1, 2, 3번이 다 해당됩니다. 이재명에게 1, 2, 3번하고 2항도 중요합니다. 이재명에게 영장 갔을 때 첫째 피고인의 주거가 없을 때 이재명이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명예훼손 안 걸려요. 제가 성남시 의장부터 여러 명 변호인에게 들으면 이재명이가 지금 별거합니다. 이 말은 김혜경 집에 김혜경이 성남 살아요. 이재명이 계양의 인천의 계양구죠. 근데 별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법률까지 쓴 걸 봐도 김혜경이가 거의 아닙니다. 살림이나 이게 뭐 빨래 같은 거 보면요.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 또 주거 있냐? 주거가 차일정한 주거 별거하고 왔다 갔다 하니 이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의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재명이가 야당 대표인데 도망가겠냐? 이런 분이 있는데 이재명이가 2번이나 도망친 적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에 봅니다.
옛날에 검사사칭하고 특수공무방해요. 자기에게 도망갈 때 동생 신분증으로 검사사칭에 도망간 게 작성되는 겁니다. 도망가다 건물에 걸렸는데 동생 인적상 신분증으로 하고 강원도 도망가가지고 핸드폰을 갖다가 꺼버렸다. 이런 게 작성되는 겁니다. 아니 현직 변호사가 겁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현직 변호사가 검사사칭 나중에는 벌금 150만 원 나왔지만 처음에는 겁이 났는가 봐요. 도망간 경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간 게 김구선 씨가 쓴 책이 나옵니다. 페이스북에. 김구선 씨가 이재명하고 이제 그 무상년에 사귀었잖아요. 김구선 씨가. 그것도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김구선 씨가 사귈 때 이재명이 김구선 이런 자랑을 했는가 봐요. 야, 옛날에 내가 이게 도망다닌 적이 있는데 우리 부인 김혜경 씨는 이게 교회 지하실에 내가 숨어 있는 줄 알더라. 실제 내가 이게 20대 여자 집에서 숨어 지냈다. 이걸 여기 김구선한테 자랑했는가 봐. 그게 섞여 있어요. 그게 김현지 집인지는 뭔지 따져봐야 되지만 다른 게 여성 집의 신혼처럼 사는 이게 이재명입니다. 제가 우리 김건식 교수라고 송파병이 국회도 나오고 방송도 많이 하죠. 이분이 이재명하고 옛날에 이분이 운동부 출신이에요. 안철수 밑에 있다가 국민이 왔는데 이분이 이재명하고 친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이제 그때는 아마 정치 꿈이 낮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구선이하고 사귀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게 김건식 그분이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김구선이하고 나무더니 맛있더라. 이게 뭐? 이만 듣고는 이게 지지를 못하겠다. 그런 친구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이재명입니다. 야, 그러나 그게 정검사로 갔다고? 이게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자기가 이게 사기를까지 못 풀 수 있죠. 그럼 이게 책임을 져야지 그걸 정검사로 갑니까? 나오나는 이게 뭐 밑에 성기가 짜릿다니까 바지 한번 내려볼까요? 하고 끝냈잖아. 근데 진짜 내려가 검사해라? 그것도 아주대학병원에 금금한 데 가가지고 컨텐츠라면 이게 다 아는데 그게 보입니까? 제대로 이게 밝은데 서울대학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원에서 한번 해봐야지. 정검사로. 지금 이게 그 정도로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구속사회 또 2번에 뭐 있잖아요. 2번에 보면 구속사 이거 판사가 위청리가 안 본 것도 2항에 보면 구속사회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이재명이도 그랬잖아. 치서스로 50년 논다고 중대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이재명이가 정과 4번 아닙니까? 4번 정과 4번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지금 이게 계속 참고인들 협박하고 위해하고 이재명 주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이분들이 이재명에게 사실상 타살 아닙니까? 아니 고 김문기 씨가 왜 죽었어요? 고 유한기 씨가 왜 죽었냐고요? 특히 이재명의 비서실장 고 전영수 씨가 왜 죽었습니까? 본인이 모든 게 불법을 아는 사람한테 다 실세에서 해놓고 나중에 이게 나 몰랐다 나 모른다 정리해야니까 이게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소 책임은 자기가 지는데 위에 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이런 게 압박감에 극단 선택한 거 아닙니까? 특히 그 배소인의 그 내연 남자 우리 기무사 출신 김원욱 씨 이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법인까지 수사받다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때문에 지금 이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변호사님이 폭로했던 고 이병철 씨 이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개딸들이 그 압박 저에게 문자 이거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는 이 모든 사유들 다벌되게 반드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재판 지형도 그리고 이 강력하게 판사를 규탄하고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그 첫째 이재명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은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 부분 잠깐 한 10분씩 보겠습니다. 조국하고 이제 그 김태국 이 조국이가요. 또 최근 쓰면 이게 베스트셀러 조민이가 뭐 아빠 앞질렀다고 막 자랑하던데 조국이 청와대 섞여있는데 저는 망금밖에 못 팔았는데 백연의 인물로 보면 역사가 책이 있는데 조국이 요즘 뭐 이제 구속되면 이제 변호사도 많이 들고 뭐 하니까 자꾸 돈 벌려고 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본 게 조국의 책에 디케이 눈물 이런 그 책이 있는데
거기 가장 핵심 구절을 제가 한번 따오면서 이걸 비판해 보면요. 그 교재에 있습니다. 조국이가요. 제 선배가 그 서울고 때 그 조국의 필에서 잡지 그 편집장을 했거든요. 필에서 거기 그 후배 제 선배 운동권 출신 만나봤더니 조국이를 보면 서울대에서 3번 놀란다는 거 3번. 우리가 이제 이미자 옛날에 이미자 있잖아 가수 이미자 씨 보면 3번 놀란다고 뭐 처음에 뒤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놀라고 앞에서 보니까 너무 못생겨서 놀라고 그 다음에 노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놀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조국이를 보면 서울대에서 그때 3번 놀란다는 거예요. 뭐요? 이런 물어봤더니 첫째는 이 만나보면 너무 잘생겨서 놀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해봤더니 너무 박식해서 너무 똑똑해서 놀라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까? 결혼식에 가봤더니 너무 형편없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놀란다. 이렇게 3번 놀랬다. 이게 서울대에서 유명한 얘기랍니다. 정정시비가 연상이거든요. 조국보다 연상이잖아요. 근데 정정시비가 조국이 찍은 거죠. 그 결혼식에 볼 때 그 인물 보면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조국이가 이게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하고 제가 토론해도 저는 이게 조국하고 어떤 분야, 네가 좋아하는 법학이면 법학, 정치만 정치. 저는 이게 한번 토론하고 싶어요. 이 조국이 글을 잘 읽어보면 헛정투성. 거기 DK 논문에 이 구절 보면요. 현실은 험난하지만 나는 법의 역할을 믿어야 한다. 정의의 신 DK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DK가 형벌권으로 불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지금은 이 법치가 아니고 검찰이 다스린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조국이가 정의의 DK는 칼만 망나니처럼 칼만 이러는 게 아니고 공감하고 연민하고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걸 이제 보통 저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정의의 신은 한 손에 칼하고 한 손에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이는 우리 집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야, 우리 맹문지가 당했다. 부인이 지금 4년에 1년 추가 5년, 내가 2년, 우리 조민이 딸까지 기소해가지고 지금 이게 맹문지가를 당했다. 이게 검찰이 망나니처럼 칼만이 드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써놨잖아요. 독일의 법철학자 예링, 우리 예링 아주 유명한 법철학자입니다. 예링. 뭐냐면 이게 법은 칼하고 저울이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죠. 저울이 없으면 칼만 들면 이게 폭력입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수사입니다. 이게 야만적인 폭력이에요. 저울이 없는 거예요. 칼만 있는 걸 박근혜 특검. 근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칼이 없는 저울입니다. 법의 무기력이다. 칼이 없으면 저울만 있으면 이 법이 무기력한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그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칼로 치됩니다. 지금 조국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조국에게 일반의 동정, 연민, 저울이 아니에요. 조국에게 필요한 거는 단호한 칼로 더 응징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게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정정시비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정정시비가 딸의 조민 입시비를 4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입시비를 1년 더 추가받았어요. 5년입니다. 그런데 조국이는요, 대부분 정정시비하고 공범이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한 게 많아요. 서울대 입국법센터, 조국이가 했지. 정정시비가 어떻게 합니까? 서울대 입국법센터를. 그 다음에 최강욱이, 확인석이 실제는 조국이가 지도교수니까 최강욱이 해주지. 정정시비가 해줬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의 아쿠아 팰리스, 이 팰리스를 오타치가 위조할 때 오타치가 지금 빼도 못하고 못하는 팰리스를 이게 오타치 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호텔마다 고유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조작하면서 이름이라도 좀 호텔 알아보고 조작하지. 이름이 틀려버리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전부 이게 조국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재수 감찰 문화 사건까지 조국이 작품이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법정에 또 의견서 냈더라고. 야, 유재수 감찰 문화는 무죄다. 이거는 이게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아니, 문재인은 조용히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어떻게 매일 언론에 나오잖아요. 박민식 장관이 아버지 친일파를 했더니 고소를 하지 않나. 지금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더니 오늘 여기 법정에 문재인가 다시 의견서를 낸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이게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인데 정등심해한 걸 조국이 다 하고 플러스 유재수까지 있는데 왜 조국이는 2년이고 왜 1심에 구속도 안 하느냐 말이야. 이게 정등심해하고 봐도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등심해하고 봐도 구분기다. 그리고 김태우 보궐선거에 왜 합니까? 김태우 후보가 유재수 감찰부가 김원경이 블랙리스트 다르게 풍화 위대한 공이 신고자입니다. 그런데 조국이가 유재수 사건 지금 이게 1심 끝났습니다. 아니 공익신고한 김태우는 대법원에서 연구원들이 보고서 올리고 3일 만에 박정화가 3일 만에 기각했잖아요. 근데 판사가 오경미, 김성수 좌파들이 다 모이는 부 아닙니까? 조국이처럼 이렇게 재판 끌었으면 보궐선거 안 합니다. 이번에 강서구에 누가 보궐선거 합니까? 최강욱도 이게 얼마 전에 배치들었잖아요. 최강욱도 국회 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보궐선거 책임은 김영수 대법원 그게 있는 거죠. 조국이처럼 재판했으면 저는 과연 이게 법치가 좀 살아있나? 김태우를 이게 기각시켜가지고 벌써 보궐선거 나오고 조국이 1심하고 이게 과연 형편이 맞는가? 이 점에서 이게 정말 우리 법치가 심각하다. 이걸 조국과 김태우, 정등심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하나만 더 케이스를 보면 한동훈 장관 지금 이게 뭐니뭐니 해도 지금 우리 야당의 대선 지지율 1위입니다. 거의 이재명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갤럽에 보면 이재명이가 한 20% 왔다 갔다 해요. 한동훈 장관 중에 한 14, 5 이렇고요. 그 밑에 가서 이제 오세훈 4%, 홍준표 3%, 나머지 1% 원희룡 이런 게 지금 구도입니다. 그만큼 이게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에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정말 이게 중요인물입니다. 근데요, 테러라는 게 작은 것부터 일하다가 언제 일날지 몰라요.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테러 사건 잘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테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칼인데 0.0001mm만 더 들어가서 생명이 미독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판사는 또 살인미수로 안 보고 또 상해로 보더라고요. 근데 상해죄 중에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13년 6개월 나왔어요. 상해죄가 13년 6개월 나오고 또 처음 보네. 상해인데 살인미수보다 영향은 적진 않은데 근데 그게 테러가 위험한 겁니다. 아니 옛날에 우리 신발 열사라고 문재인이가 국회하고 연설할 때 신발 하나 떴는데 근처도 못 갔어. 이걸 구속했지 않습니까? 이걸 구속했잖아요. 신발 열사 있잖아. 우리 문재인한테 신발 던지 국회에서. 그런데 한동훈 장관 테러가요. 지금 이게 오늘 구속된 분은요. 그 사람에게 제가 보기에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데 캔슬 수술을 해.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데 그 어떻게 타워 팰리스에 들어가가지고 위에까지 가서 칼하고 그 다음에 점화 불붙이는 토치하고 이게 녹화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게 아파트에 1층에 비밀번호나 또 이게 카드를 댄 1층만 들어가도 주거치 그 기수입니다. 기수예요. 흉기 들고 들어왔으니까 특수주거치행위죠. 그 다음에 흉기만 갖다 놔도요. 이 흉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협박이다. 이걸 확고한 판례입니다. 근데 구속된 건 맞아요. 정신질환을 따져봐야 되겠지. 구속된 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더 탐사는 이게 왜 구속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더 탐사가요. 5명. 진짜 이게 5명이 한동훈 장관 집 아마 내부에 공모자가 있는데 문을 놔주거나 어떻게 5명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계단 현관문 앞에까지 무단치기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방송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열라고 하고요. 밖에 소포부터 오잖아. 과연 이게 누가 보냈는가? 이걸 이게 막 무단 열람하고요. 온갖 이게 행패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수주거지역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때는 이게 김세용 판사, 이거는 이제 전임 판사예요. 김세용, 서기 이 판사가 영장 기각하신 거예요. 처음에 뭐 그까지는 또 그러다 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더 탐사가 큰 잘못을 2개 더 해버렸잖아요. 한동훈 장관을 1개월 동안 이게 미행을 한 거예요. 왜? 한동훈 장관이 부인하고 별 사이가 안 좋다더라. 저 어디 분명히 숨기는 여자가 있을 거다. 집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 또 이게 어디 룸에 술집에 간다는데 한번 이게 잡아야 된다. 이래가 한 달 미행한 거예요. 아니 한동훈 장관이 술 입에나 됩니까? 술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미행에도 효과가 없었지만 한 달간 미행한 거 이거는 취재 윤리에 뭐 자기들은 자꾸 우리 언론사다 이러는데, 아니 언론사가 이게 미행하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그러고 이 본인들이 무슨 언론사보다 유튜브지. 그런데 미행한 걸 스토커 처벌법으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범죄가 하나 넣었잖아요. 바로 이제 김의겸이하고 협업을 한 거예요. 김의겸하고 협업해가지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청담동이 그 연주하는 바에 술집에 룸에 가가지고 윤석열은 이제 그 반주에 맞춰 동백 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은 이제 그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김현장 변호사 몇십 명이 있었다. 이걸 폭로한 게 더 탐사하고 김의겸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술집에 단골이에요. 제가 거기 술집에 그 전자 첼리스트 치아씨라고 이름이 치아입니다. 치아. 제가 이게 제 파트너도 2번 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 여자를 잘 알아요. 그 여자가 동거를 하는데 그 남자가 폭로한 남자가 아마 이게 돌싱이에요. 돌싱. 근데 동거하는데 의심이 많고 폭력이 심해서 한 번에 이게 치아씨가 맞아가지고 뛰러가 병원 가는데 치료비 없다고 신발도 모시고 뛰어오더라고. 그래서 술집에 사장이 50만원 빌려준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 폭력적이니까 이 치아씨가 그때 이세창이라고 우리 자유총연맹 대회했던 이세창하고 대회 2차를 갔잖아요. 그 이세창이도 진짜 문제가 없죠. 이세창이 대통령이 아니죠. 이세창이 카메라에 빨리 폭로를 해야지, 자백을 해야지. 이세창이가 뭐 없었다고 계속 허위증거 내는 바람에 얼마나 혼동이 왔습니까? 근데 치아씨가 이제 딴 남자하고 잤다고 그 동거남한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드는 게, 야,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왔는데 내가 여기 나갈 수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남자 동거남이 녹음을 해버린 거예요. 이 녹음을 더 탐사하고 김의겸한테 갖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김의겸이가 청와대 대변인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이 일단 김현장이 30명이 뭐입니까? 김현장 로펌이 아니에요. 김현장은 운영 합동법률사무소입니다. 30명이 모일 일이 없어요. 그거 말고 황당하죠. 그럼 김현장한테 확인했어야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핸드폰 어떻게 가져옵니까? 솔직히 저도 뭐 대통령 독일 봤습니다. 근데 핸드폰 뺐더라고요. 뺐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그럼 이 대통령이 오면 그 주차 차량들이 경호차가 몇 대인데, 근데 이걸 김의겸이는 뻔히 알면서, 허위라는 걸 알면서 국회에서 면책특권에 숨어가지고 폭로를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물어봐. 어이,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질문했대. 자기가 다 허위 폭로하고, 이거 면책특권이 벗어난다는 판례가 확고합니다. 그 다음에 더 탐사하고 협업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영장이 더 탐사를 청구한 게 주거침입, 그 다음에 스토커 처벌법, 그 다음에 명예훼손 아닙니까? 허위사실. 이걸 묶어서 영장을 또 치는데 이걸 기각하는 게 유창훈입니다. 이게 유창훈 판사예요. 이번에 이재명 기각한. 자, 유창훈 판사. 그러면 이번에 구속된 이민수 판사가 이번에 구속했죠?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주거침입에가 흉기 놓고 왔는데 구속됐는데, 근데 더 탐사는 5명이 들어가고 똑같잖아요. 주거침입은. 그 다음에 그게 스토커 처벌부터 또 내 명예훼손이 중대한 게 있는데 이걸 영장을 기각하는 게 이게 법치냐? 유창훈 판사 대답해보라고. 이게 법치냐?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유창훈 판사. 옛날에 문재인이라는 게 신발 하나 던지는데 근처도 못 간 걸 구속했는데 이것도 이제 테러로 구속했는데 이거하고 이게 비교해보란 말이야. 이러는 게 법이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게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더 탐사와 그다음에 이걸 구속 또 이게 옛날에 신발 열사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 법치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 세 가지 예를 드려보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만 더 하고 1시간인데 제가 10분만 더 하고 법치에 논리한 투쟁. 그럼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 법치가 철저하게 무너졌다. 1패 때 이거 우리 법의식 조사도 보고 우리 국민 40%도 법 안 믿어요. 정말 이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릅니다. 법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 예림 있잖아요. 예림이 뭐냐. 이 사람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소멸시할 때요. 남한테 돈 받을 거 있어도 10년 동안 돈 달라고 청구 안 하면 소멸해버리잖아요. 이런 게 소멸시효를 설명할 때 보통 많이 쓰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야, 네가 막 받을 돈 있으면 빨리 청구하고 받아야지. 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받으려고 하냐? 이거거든요. 아주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 예린이 뭐라고 했냐? 예린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자의 권리 주장은 자신의 인격을 주장하는 일과 같으며 권리에 대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권리에 대한 투쟁이 자신에 대한 의무면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가 모욕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힌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벌레로 취급하는 자는 그가 짓밟힌다 하더라도 나중에 불평할 수 없다는 칸트. 이 말을 예린이 인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야지. 당신이 벌레처럼 짓밟히면서도 투쟁 못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게 되느냐. 이 법이라는 것은 목적은 평화지만 그 수단은 투쟁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권리에 숨어서 야, 법원이 완전 법치가 무너졌네. 이렇게 우리 술자리에서 한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법치가 회복됩니까? 투쟁을 이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면서 사회 공동체, 국가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하면 벌레를 오잖아요. 스스로에게 벌레 취급다는 자는 짓밟히려 하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불평할 수 없다. 칸트 말을 인용하면서 예림이 이런 식으로 이 법치 회복을 위해서 침묵이 아니고 우리는 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개딸처럼 판사 14명 소총으로 쏴주기로 되자. 이 개딸들은 국회의원들 표결할 때요. 판사는 말하죠. 국회의원 14명을 총으로 쏴주기로 이랬습니다. 그런가요? 저는요. 유창훈이가 평소에 그 사람이 운동권 출신의 좌파도 맞지만 그래도 이게 기각시킨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봐요. 하나는 이게 권순일이한테 아마 이게 비토백을 하나 얻어먹나? 권순일이가 김만배가 국회 8번 갈 때마다 이 비토백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비토백 들고 오면요. 판사한테 혼납니다. 비토백이 판검사 냉장고에 음료수가 넘쳐나요. 근데 비토백을 들고 와요. 그 안에 딴 걸 좀 들고 가야지. 근데 권순일이가 평이 좋아요. 남한테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 평은 좋아요. 그 제가 모신 제 친구가 권순일인데 부정판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토백을 한 10개 받으면 지갑에 한 5개 묻겠지. 하나는 이 김선수 너도 뭐라. 하나는 박정화 대법관 당신 하나 뭐라. 오경미 대법관 당신도 한 번 주고 하나 뭐라. 이래서 우리 이재명이 7대로 기억시켜주자. 이게 김만배 로비에 노래는 권순일 아닙니까? 거기 권순일의 최측근 이게 유창훈이 아닙니까? 이 영향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끝나는 거는 경호문제. 옛날에 헌재 재판관들 박근혜 탄핵할 때도 경호원들 다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우리 우파는 좀 우습게 봐. 우파는 대마봤자 화환 조화나 좀 보내겠지. 근데 좌파들은 이재명이 단식할 때 칼로 혈수성도 넣고
칼로 이제 국회 격이 찢어버린 애도 있잖아요. 이 개딸들은 진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재명이 구속했다가 테러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얘기 그때문에 우리 우파는 좀 물러요. 그래서 저는 이 투쟁이라는 게 결국 뭐 이게 개딸들처럼 뭐 총으로 그냥 판수하고 이건 안 되겠지, 법치에서.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저는 최소한 이게 대법원 지금 뺑글을 사고 있잖아, 조화가. 그래서 이 유청을 징계라 이 정도까지는 저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된다고요. 근데 이 조선일보나 사설 보면 야, 그것도 안 된다. 뭐 민주당도 잘못이지만 이게 국회 그 판결 다 존중해야지. 그렇게 조합을 하면 되냐? 이게 양비론인데요. 이래서 안 된다 봐요. 저는 이게 강력하게 판사 잘못된 이게 판결을 응징해야 된다. 대법원 이게 빙글을 싸고 강남역에 가면 큰 거 두 개 있더라고. 유청이 빨리 징계하고 강남역에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처럼 이게 법은 제처럼 방송이나 종편이나 아직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고도 종편이 안 잘리고 살아있고 열람돼서 크게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이게 좀 단호하게 판사 징계해라, 판사 탄핵해라. 이걸 이게 싸워야 됩니다. 판사가 뭘 잘못인지 국민한테 알리고 투쟁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지 판사도 조금이라면 그래도 압박을 받아서 법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거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한비자, 우리 한비자 법가사상이죠. 이분이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무상강, 무상량. 영원히 강한 나라다. 영원히 약한 나라가 없다. 봉법자 강, 법을 바꾸는 자가 강하면 저 국가 나라는 강해지고, 봉법자 약, 법을 바꾸는 자가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사실 이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도 영원히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법치가 바로 서고 법을 바꾸는 자가 강해지면 나라가 강해지는 거고, 이 법치가 무너지면 후진국 보세요.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물론 이 한비자가 고대 법가 사상인데 우리 그 법불악이라고 유명하죠. 법은 기한 권력자한테 아부하지 않는 법불악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법이라는 건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에 기한 자, 권력자는 아닌 자들에게 동등해야 된다. 이 사상은 아주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고대 우리 진시황대 한비자가 아주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형무 등급, 법에는 등급이 없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약해지고 조국이 앞에만 서면 약해지고 문재인 앞에 서면 약해지고 이게 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죽은 법치, 완전히 무너진 법치를 되살게 되고 그래야 내 나라가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